안녕하세요. 띵여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은 짠!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요양보호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떻게 취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있는지, 뭐 급여는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제가 백수된 지 벌써 9개월, 10개월 막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세월 너무 빨라요. 그래서 백수되고 뭘 할까 해서 뭐 장구도 배우고 유튜브도 시작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그 중에 저희 엄마가 치매 초기시고 지금 벌써 중기 됐죠? 초기시고 아버지도 86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가족을 케어해도 돈도 나오고 또 환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좋을 것 같다. 뭐 하여튼 주위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옆에 아는 언니랑 같이 이걸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근데 따고 나니까 뿌듯하긴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으면은 이제 주위에 일단 고용센터에 가세요. 고용센터에 가서 이것저것을 여쭤보면 뭐 자기부담금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고용보험을 얼마나 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거를 하는 건지 이거 배우는데 학원에 68만 원이에요. 그 주변에 이제 찾아보면 요양보호사 교육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물어보면 68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40%인가를 뭐 20%인가 내야 돼서 하여튼 저는 26만 원을 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짜로 배우고 어떤 사람은 10몇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30몇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그건 고용센터에 가서 본인의 어떤 저기에 뭐에 따라서 다 다른가 봐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등록을 하시고 이게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 그 시간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한 달 동안 토요일을 일요일 빼고 4주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160시간인가 일단 필기 교육을 그렇게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받는 거 그거는 그렇게 되고 2주는 진짜 현장에 가서 실습 요양원에 가든가 아니면 저기 재가급여를 하든가 아니면 저기 뭐야 병원에 가든가 이래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허드렛 일을 대부분 허드렛 일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밥도 먹여드리고 뭐 머리도 감겨주고 또 청소하려면 청소도 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2주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총 합쳐서 6주가 되는 거죠. 이 교육을 이수하고 난 뒤에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이렇게 두 군데 35문제 45문제 이렇게 있는데 다 60점 이상을 맞아야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코로나가 있음으로써 이걸 마음대로 어떻게 막 자꾸 연기가 되고 요양원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사실 실습을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 먼저 보고 나중에 실습을 영상으로 하고 그 치매에 대한 교육받고 이런 걸로 실습을 대처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어떤 교육을 하냐 하면 그 교육이라는 게 가서 실질적으로 듣는 거 요런 책이 있어요. 요양보호사 이런 책이죠. 여기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요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반으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딱 나눴다고 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필기 시험이 있고 얘가 실기 시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실기 시험이라고 해서 직접 해가지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직접 우리가 사람을 눕혀놓고 막 기저귀도 갈아보고 뭐 이것저것 해요. 편마비일 때는 휠체어에 앉지 이렇게 껴안고 휠체어에 앉혀보기도 하고 어떤 방법이 좋나도 보고 또 이렇게 대소변을 받아내는 거 이제 누워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소변 받아내는 것도 방법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면 쉬운 방법, 무릎을 굽히면 훨씬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다 진짜 잘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을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배웠으면 여기에 그게 설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오른쪽 편마비가 왔다 그러면은 뭐 침대에 눕혀놓을 때 오른쪽 편마비 밑에다가 쿠션을 대어 둔다 뭐 이런 저런 설명이 다 있어요. 휠체어를 할 때는 뭐 오른쪽 무릎을 딱 대고서
뭐 변기 저기에 앉히고 휠체어에 앉히고 뭐 이런 것이 여기에 다 설명으로 돼 있는 거를 설명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근데 해보면은 이해가 가요. 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시험을 보는데, 요거 시험 보는 게 35문제 나와서 60점 이상. 요거 시험 실기 보는 게 2교시에 45문제 나와서 60점 이상. 따로따로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돼요. 근데 요거 20점 맞고 이거 100점 맞았어. 이거 안 되고요. 요거 60점 이상, 요거 60점 이상 따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험을 봐서 이게 합격을 하면 이제 되는데, 이 시험이 뭐 한 번 보고 땡 이러면은 부담스러워서 사실 하기가 뭐한데,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질 않고 한 번 시험 끝나면 다음에 또 시험 봐도 되고 또 다음에 봐도 되고 붙을 때까지 계속 볼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부담 없이 그냥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하긴 한데 이게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여기 필기책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노인들 질병에 대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노인들 질병은 뭐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근육이 감소되고 전반적인 노인에 대한 그 이해도, 고집이 세지고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런 거 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노인 쉼터가 있는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솔직히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몰라서도. 근데 그 몰라서 못 받는 여기에 다 있고, 또 학대받는 노인네들은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그리고 고혈압, 당뇨,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식이요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상세하게 여기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는 실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이런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도 다 있을 뿐더러, 기구 만약에 목욕할 시키기가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가 욕조에다 놓고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은 대소변 가려낼 때는 어떻게 해야지 환자도 편하고 저도 일하기가 편하나, 그 기구들이 있어요. 휠체어도 있고 또 목욕 의자나 그 안에 실내에서 쓰는 변기, 이런 거를 솔직히 저는 알지를 못해서 못 쓰는데 여기에 어떤 게 있는 건지를 다 알 수가 있고, 재가급여를 받을 때는 돈을 몇 프로 내야 되는지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치매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어쩌고 저쩌고 외울 게 장난 아니게 많아요.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듣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제 반복 학습을 하니까 사실 어느 시간 지나면 다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글씨만 다 읽으실 수 있고, 웬만하면 우리가 말만 통하면은 얼마든지 이거 겁내지 않고 시작하셔도 돼요. 안 되면 다음에 또 시험 보고, 안 되면 또 하고, 그리고 시험을 계속 보기 때문에 이게 반복 학습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커터라인이 70점이 아니고 60점이기 때문에 쉽게 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시험을 보고 나니까 여기에 카톡에 취직하라고 엄청 이게 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요즘에 요양원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모셔놨다가 모셔온 분들이 많아요. 그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재가급여 가서 일하는 거, 그거 엄청 많이 뜨고요.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 완전히 상주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한 돈이 28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고 매일 이제 거기 같이 사는 거죠. 그래갖고 케어하는 거. 하여튼 그런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진짜 취직 자리가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10명 중에 8명은 취직을 안 한대요. 저처럼. 저도 부모님 생각해서 이거를 했는데 솔직히 나라에서 돈을 대줬으면 취직을 하셔야 된대요. 이거 세금 낭비거든요. 근데 대부분 시간 되니까 너무 긴 시간 동안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되니까 따봐야 되겠다. 대부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남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공부할 때는 엄청 빡세요. 아침 9시에 가가지고 저녁 5시 반까지 점심시간 빼놓고 40분 하고 10분 쉬고 40분 하고 10분 쉬고 학교 다니는 것처럼 꼬박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칸막이가 이렇게 탁탁탁 쳐져 있어서 막 어울려서 밥을 먹고 막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각자 자기에서 공부하고 도시락도 각자 먹고 하여튼 이런 분위기로 한 달을 견디기가 엉덩이도 아프고 쉽진 않고 아우 힘들어요. 외울 것도 많고 하여튼 그랬긴 했는데 또 재미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급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급여라 그래서 가서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서 하는 거는 하루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오전 3시간만 하시는 분은 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60에서 70, 60 정도 된다나 봐요. 그 정도 되고 이제 저녁에도 하시면은 그게 그만큼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또 요양원에 가서 일하시는 분, 그 요양원에 가서 일하면은 어떤 데는 어떤 요양원은 3교대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쉬고 어떤 데는 24시간을 하고 하루 쉰다든가 이틀 쉰다든가 하여튼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그거는 요양원마다 다르다는 것 같죠. 그거는 어쨌든 180 이상 정도 되고 한 200 정도 뭐 4대 보험 다 되고 뭐 하여튼 그래갖고 200 정도 그 선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밑으로 한다 하고 또 주간보호센터라 그래서 애기들 유치원 가듯이 아침에 태워가고 저녁에 5시면은 이제 집에 돌아오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돈은 조금 더 많은 대신에 면허증이 있어서 운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대요. 언제든지 모셔다 드릴 수 있는 저기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선호도는 되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딴 데보다. 그런데 월급들은 다 이제 뭐 그런 정도인 것 같고 만약에 부모님을 케어를 한다 그러면 치매나 뭐 이런 게 막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어려워. 옆에 계속 따라다녀야 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하여튼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 상태는 한 60, 70 정도? 그런 정도. 그래갖고, 한 달에, 시간은 30일을 주는데, 시간은 1시간 반만 계산을 해준대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 되고, 그냥 그 정도 아니고 저희 엄마처럼 아직 5등급이든가 4등급도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조금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고 할 정도가 되면 하루에 1시간 계산하고 20일밖에 계산을 안 해서 돈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시간을 내가 딴 사람한테 가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하루 종일 매달리고 6, 70보다 딴 사람한테 가서 한다고 생각하면 한 200만 원 가까이 돈이 되겠죠. 180 이렇게. 근데 이제 가족이 한다는 의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거의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엄마한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엄마를 모셔야 되는데 케어해야 되는데 돈을 30만 원 받는 게 낫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배움으로써 뭐가 좋냐 하면은 그 환자를 이해하게 됐어요. 치매 있는 엄마를. 그분은 10번도 더 커피를 타오는데 나중에 가면 저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도 가져와서 입에다가 계속 먹으라고 막 넣어줘. 근데 그분은 이게 지금 넣어준 게 입력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냥 언제나 처음이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환자분을 이해를 하고 이 단계 이 단계가 지나간다는 걸 다 아니까 좀 충분히 좀 이해심이 생기고 또 그 부분이 좋고 또 우리가 이 케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기구가 좋은 연구가 나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돈을 몇 프로를 내는지 이걸 잘 모르는데 이거를 무슨 등록을 해 놓으면 돈 빌려 쓸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게 만약에 목욕을 시키는 것도 목욕 의자 이런 게 새로운 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거를 다 사서 많이 어쨌든 도움이 돼서 사서 쓸 수 있다는 거.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환자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게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거는 정년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정년은 없어요. 67세인가 8세인가 하시는 분을 그때 만나서 봤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그냥 신바람 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모든 게 잘 맞대요. 재가를 하는데 내가 오전에 일해갖고 60만원 저녁에 한 60만 6, 70만원 이렇게 버는 데가 이 나이에 65세 어디 있겠어.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음을 저거 하시니까 참 재미있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몸만 허락이 되면 한 70까지도 어쨌든 할 수 있고 이러긴 한데 근데 환자들이 자기보다 좀 싱싱하고 건장하고 막 이런 젊고 이런 분이 오셔갖고 케어를 해야 마음이 편한데
이거는 자기보다 더 힘이 없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이런 분들이 오시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환자분이 안 부른다 그러세요. 나이 들어서 하려면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해서 자기 혼자 어쨌든 힘을 기르고 젊게 갖고 가면 한 70까지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또 이거는 뭐 파출부처럼 전부 다 가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환자만 대상이에요. 그래서 환자 먹을 거 부족하면 조금 해놓고, 그 다음에 약 챙겨드리고, 병원 가면 모셔가고, 은행 가면 모셔가고, 환자 뭐 할 때 닦아드리고, 모든 걸 환자 위주로 하는 거지 가족 위주로 청소를 해주고 이거 아니에요. 옷을 빨아든 뭐든 하는 건 다 환자 기준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막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건 없고, 단지 혼자 계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말벗을 해드리고 정감 있게 서로 좀 소통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거니 우리 아버지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만 이렇게 주저리 떠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뭐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I love you.